엄마가 되고 보니 아이들에게 매번 하는 말이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 해내냐고 채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매번 꼰대라고 하나 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과거의 뇌 구조가 갑자기 현재의 역할에 너무 충실해 버리는 게 아닌지 자꾸 우리의 청소년 시절을 잊어버립니다. 학교 가기가 너무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밤을 새서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어서 혼자 끙끙 앓던 기억이 분명 있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대하면 그런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나 봅니다. 요즘 아이들은 더더욱 학교 가기가 싫겠죠.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할지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논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도 어쩌면 더 어려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과 같이 웃고 밥을 먹고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에 마음을 끌어당기는 아주 특별한 선생님이 학교에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학교의 문을 열고 마을과 만나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가슴 따뜻한, 아니 따뜻하다 못해 불이 활활 붙고 있는 바로 학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번 달에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기로 했는데 제 개인 사정으로 펑크를 냈어요. 바람을 맞췄어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다고 하셔야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각자 자기의 소속과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안고등학교에서 학교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강선지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일여자고등학교 학교복지사 최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피아노 치는 사회복지사라고도 불리는데 학교에 오고 나서 학교복지사 최일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진 것 같지만 네, 그렇게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예리쌤 처음 만났을 때 명함을 받았는데 피아노 치는 복지사라고 돼 있어가지고 피아노 치시나요? 물어봤더니 피아노 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강했었는데 지금은 학교복지사가 더 강하다.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신도고등학교 학교복지사 조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본래 제가 이렇게 게스트 이렇게 초청을 드렸더니 9분이 오시겠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방송국. 근데 오늘 특별히 엄선하셔서 3분이 오셨군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학교 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생소한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는 잘 익숙한데 복지관 같은 데서 누군가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사회복지사는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일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학교 사회복지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서로 수화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네, 지금. 네, 학교 복지사는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지관에서 일하는 복지사나 동주민센터, 구청에서 일하는 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학교 안에도 복지사가 있고 저희가 20년이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다른 명칭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은평구는 학교복지사라는 이름으로 일반 고등학교에 9명의 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어른들의 의견에 따라서 2012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전국에선 유일하게 은평구에만 있고 미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고등학교에만 있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한 거죠. 주민참여 지원 사업의 그 실행 단계에서 지금 학교 2012년도에 그 당시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은평이 역시. 네. 그래서 은평인 거죠. 네, 그래서 은평입니다. 지금 그럼 아까 9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은평의 고등학교가 9개인가요? 일반고가? 아니요. 일반 고등학교는 총 10개 학교이고요. 근데 한 학교가 지금 올해 이제 대성고가 자사고였다가 일반고 전환이 되면서 복지사 배치가 안 됐고요. 네, 나머지 9개 일반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궁금한 게 선생님들은 이제 선생님들이잖아요. 학교에 가면. 네. 아이들에겐 다 선생님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의 소속은 죄송스럽지만 어디이신가요? 저희는 학교에서 저희를 채용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 8년 동안 되게 다양한 계약 체계를 거쳤는데 지금은 학교 소속이고 네. 이제 은평구에서 학교로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저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역시 여기서 또 안타까운 말이 나왔어요. 8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계약 조건으로. 아, 네. 내년에 어디 소속일지 저도 궁금해요. 저 울어야 되나요? 뭐 인생이 뭐 그렇죠. 뭐 인생이. 네, 뭐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저도 내년에 어디 소속일지를 잘 모릅니다. 다 그렇죠, 뭐 인생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살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저희 그러면 은평만 사실은 이 학교복지사 선생님들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상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좀 사실은 궁금해요. 뭐 저희가 생각하듯이 그냥 옛날 위기 가정 발굴하는 사회복지사처럼 이렇게 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그냥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뭐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배려 계층의 아이들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지 그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조금 각자 아마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할 것 같아요. 세 분이 다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충암에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4년 차가 벌써 아, 되어가고 네. 있어요. 저희는 인건비는 이제 지자체 예산으로 받고 있지만은 사업비를 또 안 받는 학교도 있지만 저희 학교에는 워낙 많은 이제 소외계층 학생들이 있어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고 있어요. 거기 받은 예산으로는 진로 영역, 심리 정서 영역, 그다음 맞춤형 영역 이렇게 저는 나눠서 하고 있고요. 진로 영역으로는 아시다 이제 제가 뭐 건축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은평구 내에서 건축을 진짜 종사하시는 선생님 장사님을 만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맞춤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로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심리 정서 같은 거는 학교 부적응이나 아니면은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친구를 저뿐만 아니라 또 학교 내에 상담 선생님도 계시면은 같이 협의하에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지원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집안이 정말 위기 가정이 있으면 거기에 또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거기 플러스 저는 또 대안교실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네, 또 교육청에서 대안교실 사업비를 또 내려주는 학교가 있는데 그걸로 학교 부적응 뭐 일명 학교에서 문제라고 인식 찍혀 있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또 졸업이든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시네요. 충암고 교장님이 이걸 꼭 들으시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충암고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 자, 우리 다음 선생님은? 저는 선일여고고 저희 학교는 작년에 이제 사업비를 사실 마을방과후 지원센터에서 받았고, 근데 올해는 사실 그 대상자 인원이 되지 않아서 지금 학교 예산이 0원이에요. 올해는 사업비가 없는 상태고, 근데 학교에서도 다행히 운영위원회에서 통해서 예산을 조금 주셔서 일단 근데 그게 사실 뭐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비용이었었죠. 그래서 뭐 충암고처럼 저도 다양하게 이제 아이들과 하는데 그 저는 이 동네에 왔을 때 보편적 복지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과연 이 아이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매일 복지실을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했고,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거를 사실 작년은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알렸었거든요. 여기서 저도 태어나고 자라고 했지만 사실 이 동네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계속 이제 발 벗고 뛰어나가서 운동화 4켤레가 바닥이 절단이 나는 상황이 오기도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또 사업비가 없어서 사실 뭐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기 상황이 오면 거의 지역사회에 전화해서 도움을 구하기도 했었고, 얼마 전에 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정말 지역에서 발 벗고 나서주는 걸 보면 아, 그래서 학교복지사가 학교에 이렇게 있나? 라는 인식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맨땅에 헤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제가 이 학교에서 해야 될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 되게 더 열심히 힘을 내보려고 요새는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하는 건 주로 뭐 열매나눔 재단에서 이제 100% 지원을 받아서 전국에서 14개 학교만 하는 게 있는데 아이들 35명 아이들이 교실에 와서 아침밥을 저랑 같이 먹어요. 그래서 교실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본인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아이들 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올해는 열매나눔 재단이라는 곳에서 여름에 프로그램비를 100% 다 지원해 주셔서 아이들하고 아마 10일 동안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되게 그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지원을 계속 이렇게 뭐 받아야 된다. 그럼 결국 복지사 선생님들은 학교 복지사 선생님들은 그 있는 예산에서 뭔가 내가 주어진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두 분밖에 얘기를 안 들었지만 뭔가 열심히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따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 시스템이 약간 그런 거죠. 준비를 하시고 또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 여기저기 있는 자원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들. 네, 그 역할도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은평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던 것은 보통 교육청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은 전국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 수가 일정 수가 되면 교육청에서 학교가 지정이 되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혹은 교육복지사라고 하는 전문 인력이 저희처럼 한 학교에 한 명씩 채용돼서 일을 하고요. 고등학교는 사실 교육청에서 사업비만 지원이 되고 선생님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세요. 근데 은평은 유일하게 초, 중을 졸업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다른 지역보다 저소득 학생 수가 많은 지역임에도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고 지역에서 고등학교에도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학교 복지사가 배치돼야 한다라고 해주셔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 상황이 달라요. 저소득 학생 수가 조금 많은 학교는 이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교들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예산을 좀 책정해 주시기도 하고 학교마다 상황이 조금 다르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사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이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아이들도 살만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과 학교 안에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일이어서 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마을에서 학교로 파견이 된 복지사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은평 마을과 밀접하게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 기관들을 만나고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고 사실 같이 하는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9개 학교가 공동으로 연합 동아리를 운영하거나 진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지역에 계속 알리는 일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 복지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교들이 네트워킹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9개 학교는 계속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 참여예산 누가 이렇게 신청하셨는지 그분은 정말 나중에 제가 어떻게 차라도 한잔 대접을 누군지 이제 찾아보는 걸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제가 제안했어요 하시면 은평구청 EBN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떤 분인지. 네. 그래서 어느 행사장에 갔는데 정말 우연히 만났다가 그분이 저한테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양손을 붙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방송 끝나고 저한테 살짝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을 조용히 섭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뭐 다양한 아이들을 접하시겠지만 주로 접하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경제적인 형편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아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학교 부적응 아이들, 학교에서 지금 적응하기가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그래도 학교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학교 안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안고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이렇게 뭔가 이제 하나씩의 상처나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대하게 될 텐데 이렇게 아이들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근무를 하시다 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이제 조금 속상했던 그런 일들이나 상황이나 아니면 그런 제자들이 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으셨으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은평구에는 큰 시설이 2개가 있잖아요. 이제 부모님 없이 어릴 때부터 시설에 살았던 친구들이 학교에 이제 오게 돼 있어요. 막 네. 1년에 꼭 2~3명씩 오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미래를 살아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고3이 되면은 결국엔 혼자 사회를 나와야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준다고 해도 그게 한계점이 항상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20살, 21살 넘어가도 잘 살고 있다, 괜찮다고 하지만은 저희는 그 아이가 그 잘 살고 있다는 게 알바를 2~3개를 떠가지고 자기들의 공간을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도움을 조금 줘도 그게 그 아이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게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마을과 네트워킹 한다는 것들이 저는 마을에는 수없이 많은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 자원들이 다 각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드러나거나 연결되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뭐 우리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마을에 있는 엄마 아빠의 역할들을 해주실 분들이 작게나마 이렇게 멘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다양한 세계의 아이들을 돕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지역 안에서 이렇게 네트워킹이 되면 가족 이렇게 맺든 멘토 역할을 맺든 해서 그 친구가 자라는 시간에 마을에서 조금 같이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역할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는. 예, 너무 좀 짠하다. 저도 저희 아이가 지금 고3이거든요. 사실 고3 때 그 가족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저 지금 몸소 경험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 예리쌤은, 네. 저도 작년에 여기 오고 아동복지 실천회라는 단체를 이제 우연히 재작년에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실 재소자 자녀들을 지원하는 데였었고 제가 학교에 왔는데 이제 석식 지원 신청 때문에 뭐 담임 선생님들 쪽지를 보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담임 선생님들이 워낙 아이들하고 상담을 너무 잘 하시거든요. 모든 아이들의 그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저한테 오셔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학교에 우리 반에 그런 아이가 있는데 혹시 도와줄 방법이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사례들이 들어오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종이에 적기 시작하거든요. 이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종이를 적다가 진짜 갑자기 우연히 정말 그 기관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기관에 전화를 그날 바로 했었는데 그때 때마침 그 기관이 워크숍을 간 날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급했었고 우리 학교 아이가. 그래서 그 얘기를 그 다음날 그 종이에 써서 들고 거기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아이가 알바를 하면서 사실 근근히 살았었던 거죠. 왜냐면 얘도 용돈을 써야 됐지만 이제 아빠의 부재가 너무 컸었던 아이였고 엄마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지만 동생은 또 고등학생이었었고, 근데 이게 커서 알바를 계속 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거기서 장학금이 연결이 되고 이러면서 아이가 사실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알바하던 거를 줄이고 공부하더니 애가 성적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고 아이들의 평균이 막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그 아이가 작년에 대학을 그러고 갔거든요. 올해. 이제 가고 나서 길 가다가 만나기도 하고 요새 가끔 연락도 와요. 그때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선생님을 만난 걸 신의 한 수라 그래서 내가.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진짜 하나이를 위해서 엄마알이 필요하다는 게 뭔지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었었거든요. 담임 선생님들이 그렇게 대처하는 거나 학교에서 제가 그것 때문에 긴급하게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나가서 회의하고 오세요라는 말들, 그리고 제가 필요한 자원들을 연결해서 전화로 했을 때 그럼 당연히 도와야죠라는 그걸 보면서 진짜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구나, 이거를 계속 타 지역에서도 느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은평에서 조금 더 많이 느꼈던 작년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나중에 조금 혹시 약간 그 길에서 벗어나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단단한 힘이 좀 되어줄 것 같아요. 너무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다행스러운 일. 우리 미리쌤은 지금 이제 사실은 신도에 간 지가 그렇게 오래되시진 다시
일을 네. 그 사이에도 좀 에피소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신도고등학교에서 일한 건 이번 학기부터이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동안 계속 10년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 만나왔고 위기에 처해 있는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을 만나왔고 청소년들 만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학교에서 일할 때 뭐가 제일 기억에 남나 생각해 보면 저는 저랑 같이 학교를 만들어 갔던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사실 교육복지 사업이나 학교 사회복지 사업을 할 때 그 복지실을 대부분 쉼터로 운영을 하고 우리 학교 학생은 누구든 이곳에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들 사업으로 하세요. 그래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도 많이 하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60-70명씩 그 작은 방에 몰려와서 자유롭게 놀다 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사실 청소년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서포터즈란 이름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쉼터를 운영하고 교육복지, 학교복지 사업을 같이 진행해주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 청소년들이 신도고에도 있고 그 이전에 다른 학교에서도 계속 만났던 청소년들이 있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자란 청소년들이 학교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친구를 직접 도와주기도 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 마을에서 다시 그렇게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학교 복지의 가장 큰 강점은 한 명 한 명 개인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했고 그 지원 속에서 성장했던 청소년들 기억이 많이 나고요. 누구 한 명 이렇게 딱 떠오르진 않지만 함께했던 청소년들이 쭉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소개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고용의 이제 조건들이 계속 다르게 8년이라는 시간이 왔다. 그러면 사실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학교사회복지사가 지금 참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까지 자리를 잡기까지는 또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복지사를 내가 참 이 일 그만 힘들었던 때도 있겠지만 내가 이 일 하기 참 잘했어 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힘을 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때 그런 힘이 났는지도 궁금해요. 뭐 아이들이 뭐 저는 이렇게 여고기도 하고 고3층에 있어요 복지실이. 그래서 사실 고3 애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그냥 툭하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수업 시간에 지나가면서 저한테 손을 흔들고 지나간다거나 내가 지금 수업 시간인데 왜 손을 흔들지? 근데 그러면서 저도 손을 흔들고 있는 거죠. 애들이 지나가니까. 근데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복지실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몇 명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복지실은 쉼터가 아니라 숨터예요. 그러면서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교장 선생님한테 했더니 아이들이 단순히 아이들이 쉼을 쓰기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숨을 쉬러 오는 거라고. 선생님이 그런 역할들을 뭐 저는 뭐 사실 공부하란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사실 공부하란 말은 하지 않겠죠. 저희 역할은 또 그 역할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살아온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뭐 제가 하도 외부에서 이렇게 사업도 계속 하고 누구도 만나러 가니까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은 인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우 장난이 아니에요 선생님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제가 나가면 오늘은 또 어디 갔다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선생님이 복지실에 있어서 참 많이 다행이에요 라는 말을 들으면 아 내가 이 일하길 진짜 잘했구나. 그리고 또 뭐 외부에서 선생님이 그 학교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뭐 또 저희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서 복지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아이들을 조금 더 이렇게 손 한 번 내밀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에 사실 고래가 춤추는 거죠. 전 또 약간 칭찬에 약한 사람이기도 한데 약간 그러면 좀 더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남고예요. 반대로 남자애들은 여고와 남고. 네, 남자애들은 막 와서 앵기고 막 이런 건 없지만 근데 저한테 이제 대안교수를 하면서 학교 그만둘래요가 그 아이들의 첫 인사예요. 전 학교가 의미가 없어요. 학교가 그만둘래 그랬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를 만나면서 학교 선생님들과 소통이 되고 또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이제 20살 딱 되면 본인들 스스로 자립을 해서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 저 친구들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는데 지금 저렇게 잘 걸어가지 않냐? 나는 그럼 왜 못해?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오히려 제가 더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너무 멋지네요. 참. 네, 저는 사실 2012년에 처음 고등학교 복지사 지정관 선생님들이 파견될 때 증광고에서 같이 일을 시작했었어요. 네, 잠깐 일을 하고 지역의 교육복지센터나 마을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옆에서 고교복지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지켜보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8년 만에 학교에 가보니 각 학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일을 많이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자리가 잘 잡혀 있고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특히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 복지실이 되어 있어서 같이 일을 할 때 되게 힘이 많이 났고요. 그리고 저희 9명의 선생님들이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선생님들이 있어서 저는 더 즐겁고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에서 저희를 학교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마을에 우리의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흔쾌히 반겨주시는 거 이거 되게 감사하고 저도 학교에서 대안교실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꾸러기 친구들 15명이 매일 2시간씩 저랑 수업을 해요.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왠지 상상이 되죠. 네, 그래서 정말 영화를 찍고 있나?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그 친구들을 대하시는 신도고등학교 선생님들 뵐 때 되게 힘을 많이 받아요. 아이들 정말 힘들고 답답할 마음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진로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교실에 있어서 방해가 돼. 이게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대안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운영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힘이 많이 나요. 저희가 7월 16일에 아이들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발표회 가능할까? 그런데 벌써 준비가 다 끝났어요. 아이들 너무 잘하고 있고요. 발표회 날 마을분들도 오시고 교육청, 구청,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오실 건데 그때 아이들이 발표회 하고 나면 같이 껴안고 울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네, 그런 일들이 아이들이 뭔가 변화되고 잘하는 모습들을 계속 저희한테 보여줄 때 그리고 저보다 사실 담임 선생님이나 원래 학급에서의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아지거나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 또 마을에서 들어온 마을의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 그래서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걸 볼 때 사실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훨씬 더 힘도 나고 감사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네. 어른의 역할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아이가 알을 깨고 나오는데 우리가 뭐 그걸 다 깨주지는 않고 아니 무심한 것도 아닌 그냥 한번 위에서 한번 꼭꼭꼭꼭 찍어주는 걸로도 아이들이 큰 힘을 받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 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몇 마디 안 했는데 또 시간이 저희가 내년부터는 마을 라디오를 1시간으로 해달라고 해야 될지 참 다들 아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질문을 조금 드릴 텐데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 나름의 어떤 비전이나 계획 아니 그 소망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이를 위해서 엄마를 필요하다는 걸 그게 그냥 아프리카 속담이겠거니 저는 항상 늘 그랬었거든요. 사실 이 지역에 오고 그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은평구만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들을. 근데 이제 타 지역에서 되게 궁금해하는 거죠. 왜 그게 은평구에만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은평구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도 사실 학교복지사가 조금 들어가면 조금 더 우리가 아이들을 촘촘히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저의 작은 욕심이 있어요. 저는 지금 만족해요. 지금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또 더 많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겠지만
그때마다 지금까지 버텨온 만큼 또 미래에는 더 저한테 마을에서든 아이들한테든 되게 힘을 또 받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오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복지사 선생님들이 처우의 걱정을 덜고 학교에서 네. 아이들과 좀 더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신도고등학교는 혁신학교여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원하고 있고 마을 연계도 잘하고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조금 더 아이들이 다니기 즐거운 학교,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하게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혁신학교에 맞는 학교복지 사업을 좀 잘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어디서든 고용의 문제인 거죠, 그죠? 안정되게 내가 내년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쭉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분명히 뭐 좋은 아마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학교사회복지사를 검색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학생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의 전문 분야이다라고.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는 마을에 자원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제가 참 자주 인용하는데 지금 이 말보다 더 딱 맞는 말이 없을 듯합니다. 마을에 힘을 모두어서 학교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함께 한 명의 아이라도 그 당연한 권리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야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귀한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평 인터넷방송국 마을라디오 은평의 마을을 말한다 학교사회복지사 편을 진행한 김미영이었습니다. 언제 계절이 바뀌나 했는데 벌써 강렬한 여름이 왔습니다. 폭염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저는 또 시원한 마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